8월 9일부터 5개의 캐나다 공항들이 정부의 승인으로 인해 국제선 항공편을 재개합니다. 발표를 통해 연방 관계자들은 승객들을 태운 국제선이 곧 총 9개의 캐나다 공항에 착륙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추가 승인이 난 공항은 할리팩스 스탠필드 국제공항, 큐벡 시티즌 르사지 국제공항, 오타와 맥도널드 카르티에 국제공항, 위니펙 제임스 암스트롱 위처드슨 국제공항, 에드먼턴 국제공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동안 국제선 항공편을 계속 운영해온 토론토, 몬트리올, 캘거리, 밴쿠버 국제공항 이외에 추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공중보건국, 캐나다 국경서비스, 캐나다 교통국은 8월 9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국제 승객을 안전하게 입국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9일부터 2차 접종을 완료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은 여행과 같은 비필수적 목적으로도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며 약 한 달 후인 9월 7일에는 캐나다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경우 전 세계 다른 국가에서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여행객들 입국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 시민자 및 영주권자는 8월 9일부터 캐나다로의 비필수 여행이 허용됩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마친 다른 나라의 여행객도 9월 7일부터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며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제 여행객들은 캐나다로 입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8월 9일부터 캐나다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지침들이 변경됩니다. 캐나다 정부는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 3일 동안 격리해야 하는 지침도 삭제할 예정이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객은 PCR 검사 결과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공항이나 국경에서 무작위로 코로나19 검사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여행객은 계속해서 자가격리 계획 및 72시간 내에 실시한 PCR 음성 검사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12세 이하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어른과 함께 탑승할 경우 자가격리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캐나다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어린이집 등교나 캠프와 같은 단체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계속해서 불필요한 국제 여행에 대해 자제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캐나다인이 미국 국경을 언제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동전만 봤던 옛날 거리 주차 미터기가 이제 최신식으로 바뀐다는 소식입니다. 밴쿠버시는 업체에 위탁하여 향후 3-4년간 8천여 개의 혼합형 거리 주차 미터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교체되는 미터기는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바뀌며 지금처럼 앱을 통해 결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밴쿠버 시청에 따르면 옛날 주차 미터기는 파손과 절도에 취약하여 고장이 잦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바뀌는 미터기는 이러한 부분이 보완되어 사용자의 편의성은 물론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도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터기 교체 및 업그레이드는 현재 밴쿠버 내에서 주차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리사이스 파크링크와 계약을 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산불로 인해 BC주 전역 곳곳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떨어졌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은 아직 괜찮으나 전문가들은 산불 진화가 제때되지 않고 기상 상황에 따라 밴쿠버까지 연기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클 브라워 UBC 교수는 아직까지는 운이 좋아서 미국이나 내륙 쪽에서 연기가 오지 않았다면서 통상 바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내륙 쪽에서 화재가 나도 연기가 오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밴쿠버 아일랜드에서 산불이나 남쪽 미국 산불 연기는 얘기가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메트로 밴쿠버 인근에서 일어난 화재는 밴쿠버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기상 변화에 따라 내륙 쪽에서 연기가 올 수도 있다. 이번 산불 시즌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레이저 보건 당국은 프레이저 보건 지역 주민들에게 산불 연기가 올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실내에서만 활동하라는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BC 산불관리청에 따르면 20일 기준 약 300곳 가까이 BC주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해리슨 워터파크 쪽에서 올라온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 속 해리슨 워터파크는 구름처럼 보이는 산불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으며 해당 산불 연기는 오소유스 서쪽에서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요일 밤 윗비에서 열린 2천여 명의 하객이 참석한 파티가 더럼 지방경찰에 의해 해산되었습니다. 이 파티는 애쉬번 로드에 위치한 15에이커에 달하는 사유지에 있는 큰 집에서 열렸습니다. 파티 구역에서 다수의 차량들이 목격되었고 많은 손님들은 다른 장소에서 셔틀을 이용해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파티를 해산시켰고 손님들은 대부분 협조적이었습니다.
현재 온타리오주 재개방 계획의 3단계에서는 야외 모임은 최대 100명까지만 허용됩니다. 파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파티 주최 이외에 다른 혐의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며 이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기도 너무 좋은 거대한 사탕 전시가 곧 미시사가에 도착합니다. 밝은 색의 사탕으로 이루어진 야외 설비, 예술 전시, 공연 플로트 등 여러 전시 경험을 할 수 있는 슈가러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크고 알록달록한 사탕숲을 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덕분에 이쁜 사진을 찍기에도 매우 좋은 전시입니다. 해질녘에는 조명이 밝혀져 낮이든 밤이든 전시를 즐길 수 있으며 티켓 가격에 달콤하게 즐길 수 있는 사탕도 포함되어 있지만 별도로 구매 가능한 디저트 판매 업체도 전시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행사 관람 시간 제한은 없지만 주최 측은 최대한 인원을 제한할 것이며 다른 관람객을 배려하여 관람 시간은 스스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슈가러시는 토론토 간질 환자들을 돕기 위해 개최되며 수익의 일부는 이간질 단체에 기부됩니다. 입장 예매는 필수이며 성인 패스는 개당 24.99달러, 4인 단체 이용권은 85달러입니다. 관람을 하고 싶지만 여유가 없다면 한 명씩 4명이 돌아가며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 패스를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시는 8월 6일부터 9월 6일까지 스퀘어원 쇼핑센터에서 진행되고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개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의 4단계 재개 계획에 대해 아직 공론화된 것은 없지만 사람들은 3단계에 진입하고 21일 이후부터는 제한이 더욱 완화되고 더 많은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래는 몇몇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에 달려있으며 주된 목표는 백신 접종률입니다. 최신 데이터에 근거하면 12개 주 거주자의 약 80%가 1차 백신을 받았으며 62% 이상이 2차 백신을 모두 접종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 관계자들은 다음 단계를 위해서는 각각 1차 접종률 80%, 2차 접종률 75%의 비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온타리오의 최고 의료 책임자인 히에런 무어 박사는 델타 및 다른 바이러스 변종들이 제기하는 위협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목표를 더욱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무어는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인구의 90% 정도가 접종하면 델타 변이의 위험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만약 우리가 현재와 같이 접종을 받지 않은 인구를 20%로 유지한다면 감염을 예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어에 따르면 6월의 조사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2차 접종을 한 사람보다 4.7배 높은 감염률을 보였으며 감염으로 인한 입원율은 1차 백신을 맞은 환자보다는 3배 높았습니다. 이에 따른 근거로 새로운 감염의 대부분은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며 일부 연령은 새로운 감염자 중 99%에 달하는 감염자가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더그 포드 총리는 제안된 새로운 목표에 대해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목표가 너무 높고 비현실적이며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